네, 민주당 전당대회 동봉토욕에 휩싸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어제 자진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는데 어제 있었던 민주당 의총에서도 당 지도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파문에 이어 쪼개기 후원 의혹까지 터지면서 지도부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주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윤관석, 이성만 의원 어제 자진 탈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결정을 하고 나서 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입장을 좀 드러냈는데 네. 그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해명하고 돌아오겠다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당 내에서도 소가리를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도부가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하면서 아쉽지만 먼저 결단을 좀 해줘라. 그것이 당신도 살고 당도 사는 길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먹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아쉬운 측면은 예. 스스로의 결단으로 먼저 당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국민들에게 좀 걷어내는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지려고 하는 정치적 자세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지도부의 설득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던데 지도부 입장에서도 좀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직접 설득에 나선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정치를 하는 집단이니까 국민의 생각과 여론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게다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녹취록이 있어서 녹취록에서 해당 의원 2명의 이름과 목소리까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 간접적 증거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재판에서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차치하고라도 간접적 증거라도 일부 나온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도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민주당 전체 내에서도 함께 깔려 있었고 그것을 좀 더 발빠르게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의원의 탈당 결정부터 그리고 그 배경까지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민주당 지도부의 설득으로 인해서 자진 탈당 형태를 보인 것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바닥 위에 뜨거운 감자를 던져버린 셈이죠. 이거 이렇게 좀 다 망하겠다, 공멸하겠다 싶어서 당에서 밀어낸 형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던져버렸다 하더라도 손바닥 위에 상처가 아물겠습니까? 말하자면은 민주당은 이제 선을 긋겠다, 선긋기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탈당을 시키면서 우리 사람 아니다 하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돈을 전달한 사람들이고 또 돈을 받은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검찰 이제 수사 결과를 보면은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 받은 사람도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보면은 민주당 내 의원들의 이름들이 줄줄이 거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이분들에 대해서 선긋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뭐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고 예. 뭐 계속해서 파장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도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어제 쇄신의총이라고 불리는 의총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이나 특히나 이제 선거를 1년도 채 앞두지 않은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급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실제 이 사건 자체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예. 당에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기도 어려웠던 문제이고 당에서 이것을 정치적 징계를 내리기도 다소 곤란했던 이런 한계가 있었던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진 탈당을 유도해내는 기간까지가 좀 길었다라는 지적이고 향후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오갔던 것 같은데 탈당이나 출당의 기준을 어디로 둘 것이냐 이것이 사실 그 칼로 딱
배는 것처럼 그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향후에 이런 의혹이 생겼을 때는 정말 발빠르게 결단을 내리는 그런 지도부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요구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제 사실 어제 의총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말씀하신 기소된 의원의 출당 원칙과 기준이 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좀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동시에 있었거든요. 뭐 그거는 반복적으로 일부 반명의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결국은 이 문제를 기회로 해서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너무 허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크게 반성과 쇄신의 기회로 삼고 그러려면 이것을 서로 정치적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나와 우리 당 그리고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정치적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이것을 좁혀가면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합니다. 예. 의총에서 자체 진상조사단 미설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서 이제 뭐 상대당입니다만 보시기에 어떠신지 지금이라도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기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죠. 예. 뭐 이재명 대표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이 면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지금 뭐 이 검찰 수사를 두고 기획 수사다, 또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또 얘기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기획이 검찰 기획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검찰 기획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방향을 잘못 짚은 것 같고 내용 자체를 굉장히 호도하는 듯한 여론 조성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 자진 탈당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진 탈당하라고 이 의원들한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입장도 못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혐의가 얼마나 많은 것이며 또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의원들한테 아직까지 이분들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이런 분들한테 탈당을 하라. 탈당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먼저 나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분들은 먼저 탈당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어떤 원내대표가 바뀜으로 해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진 탈당을 하는 시점이 어제라고 봤을 때 박광훈 원내대표 선출 이후 분위기가 바뀐 영향도 있는 겁니까, 그럼? 그것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박광훈 원내대표가 만약에 비명계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두 분에 대한 자진 탈당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면 당이 분란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부분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싶어 하고 자꾸 민주당의 당내 갈등을 좀 유발하고 싶어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측면은 아니고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다라고 찌라시에 떠돌아다니는 의원들하고도 일일이 다 면담을 하고 그리고 어제 탈당한 이성만, 윤관석 의원들과도 식사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정치와 당을 위하는 것이 어떤 거냐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스스로의 결단을 이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내의 어떤 리더십의 차이, 비명계냐 아니냐 이런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것과는 무관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가 당내 갈등을 유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당 내에서도 개파 간에 많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받은 의원과 돈을 받지 않은 의원들 간에 돈 받지 않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해를 엄청 살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구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돈을 받지 않은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돈 받은 의원이라고 의혹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다 친명계
쪽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쪽.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좀 더 지켜보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뭐 드러날 것입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럽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연국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번 도의원의 자진 탈당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미리 민주당과 거리를 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예, 걸로 그 분명한 것이죠. 들렸거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탈당을 시켜서 민주당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 사건은 민주당의 당 대표 전당대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당 대표 전당대회에서 돈이 살포된 일인데 이 사람들을 탈당시킨다고 해서 돈 준 사람들 탈당시킨다고 해서 이 사건이 끝나겠습니까? 민주당하고 연결고리가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당대회 돈 살포 사건이라는 것은 진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오염시키는 것이죠. 치욕적인 일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당사의 치욕적인 사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선긋기를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본인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가릴 건 가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꼬리가 잘라지겠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흠이고 반성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핑계를 대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나 예를 들어서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 가 있는데 마치 도망가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갑자기 돌아왔다라고 또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조사해라라고 하니까 뭐가 당당하다고 이렇게 검찰청까지 자진 출두하느냐라고 공격을 하고 해요. 이분들도 자진 탈당을 통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인데 지금 탈당을 하면 이분들은 공천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요. 만약 총선 전까지 본인들의 결백을 명백하게 해소시키지 않는 이상은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치적 형벌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사 사법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와 재판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볼 때는 최고 수위에 대한 징계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 맞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향후 우리 정치권에서 야, 우리가 그동안 관행으로 해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어떻게 사고에 의해서나 우연치 않게 이거 수면으로 드러났을 때 정치 생명이 끝나는구나 라는 이런 사례로서 교훈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런 일은 재발되면 안 된다라는 교훈으로서 남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 전 대표 파리에서 오라는 것도 말이죠. 뭐 강의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강의가 있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마치 강제 소환하듯이 끌려 들어왔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들어오라고 한 것은 민주당에서 들어오라고 한 것이지 검찰에서 들어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오해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빨리 들어오라 빨리 정리를 해야 민주당 입장에서 급하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한 것이지 검찰에서 들어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할 테니까 검찰 소환에 응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밑에서 지금 참고인들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인들 수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송영길 대표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며칠 전에 검찰에 나가서 쇼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큰 사건을 갖다가 저질러 놓고 국회를 갖다가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자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숙하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야죠.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 나 죄 지었다. 나 때려라. 나 다 잡아가라.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그렇게 검찰청을 쑤시고 다닌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공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나 휴대전화 제출했다. 임의로 내가 자질해서 제출했다. 예. 휴대전화 안에 싹 지워가지고 연락처 같은 거 내용도 다 지워버리고 초기화시켜서 제출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어떻게 공당의 당 대표를 지낸 분이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저는
검찰에 나가서 그렇게 액션을 취한 자체가 하나의 저는 그 관련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일종의 지령을 내렸다고 저는 봅니다. 말하자면은 돈 봉투를 나눠준 사람들, 받은 사람들 이런 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자들 수없이 많단 말이죠.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 본인이 검찰에 나가서 그런 이제 휴대전화를 말하자면은 다 초기화 시켜라. 뭐 어떻게 처리를 하라.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나는 전달했다고 봅니다. 잦은 술두를 네. 해서 기자회견을 분명하게 해서 본인이 그냥 예. 나가서 그렇게 아무런 목적 없이 나갔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휴대전화 초기화 됐는지 확인 안 하셨잖아요. 초기화했다고 썰이잖아요. 그랬습니다. 검찰에서 확인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언론에 흘리는 것이 검찰이 민주당과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망신주기식 정치 수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송영기 실제 대표가 나가는 잠깐만 망신주기식으로 보이게끔 두 하는 번이나 겁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초기화 됐는지 안 됐는지 검찰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언론에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실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다만 정치적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법적 처리가 될 만큼의 죄를 지었는지는 향후 수사 과정을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을 찔끔찔끔 흘리는 것은 그렇지 않다 보니 송영길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활동해왔고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불거진 것에 대한 좀 분통이 터지겠죠. 그런 것에 대한 항변으로 봐야지 이거를 그렇게까지 우리가요. 정치적 사건이 터졌을 때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마치 나는 안 그랬던 것처럼. 저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정치권이 움직이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하는 쪽이나 비판을 당하는 쪽이나 결국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오해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어요. 민주당의 문제라든지 또 국민의힘의 뭐 공천 헌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모두가 다 우리 정치개혁의 과제이고 국민들이 이런 것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하는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저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로서는 맞다라는 맞는 말씀입니다. 자성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 자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잖아요. 진정성이 없잖아요. 예? 그 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보시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네.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이제 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기자들의 질문을 질문으로 되받아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두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태영호 의원의 어떤 녹취록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맞받아쳤단 말이죠.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지요. 잘못한 거니까 이 혐의 자체가 사실이라면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자꾸 물어보니까 뭐 좀 화제를 바꿔보기 위해서 꺼낸 말 같은데요. 화제 전환의 의도였던 겁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불편하니까 질문 그만하세요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당 대표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적절한 처사는 아니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다 좋아 정도로 보이진 정리를 않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화면상으로 보면은 출입 기자들이 당 대표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힘들겠죠. 다 일일이 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보면은 기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좀 성의 있게 좀 한마디씩 해주고 그거는 다음에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하자. 한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시든가 하면 되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말을 안 하시다가 답변 안 하시다가 엉뚱한 화제를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시고 하면은 그거는 당 대표 입장에서는 당 대표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자 무시까지 하는 거는 좀 심하고요. 기자 무시는 대통령이 했죠. MBC를 얼마나 무시하고 언론을 얼마나 무시하고 비행기도 안 태워주고 이런 것들이 무시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곤혹스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화제에서 좀 탈출하고 싶어서 그랬을 것인데 저조차도
조합 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곤혹스럽죠. 곤혹스럽고 기자들은 또 아니, 한마디 하라도 받아. 자,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그만하시죠.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민석 의원의 발언도 화제가 돼서 이 내용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제 안민석 의원이 이번에 이런 돈봉투 의혹이 발생한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 때문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도덕성에 하자가 있으면 당원 자격을 박탈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 내용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예. 들었는데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말씀 하셨는데 근데 왜 안민석 의원인가가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인데 안민석 의원 하면은 뭐 그 가짜 뉴스에 정말 생산하시는 대표적인 분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말씀을 하셔서 그 참 무게가 좀 덜 실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말씀 자체는 내용은 정말 옳은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떤 부분들은 어떤 분은 뭐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얘기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예. 뭐 여야를 가 떠나서 다 뭐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자 뭐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좋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이제 어떤 분은 이재명 대표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칭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왜 그렇게 어쨌든 해석을 하는 거죠? 내용은 좋습니다. 예. 내용은 왜 그렇게 예. 해석을 했다고 보세요? 뭐 본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올바른 쇄신책을 찾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또 정리할 부분 또 문제가 되신 분들은 또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강조하시면서 쇄신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민석 의원이 친명으로 분류되는 의원이긴 한데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여당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을 얘기한 거예요. 안민석 의원이 5선을 하면서 검찰이 안민석 정치자금 조작을 하려고까지 시도했었던 것이 다 밝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검찰에 대한 징계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5선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지금 윤석열 정권까지 야당을 거쳐가면서 도덕적이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자랑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음주부터 해서 혹은 뭐 불륜이라든지 이런 데 휘말리는 사람들, 부동산 투기 이런 도덕성으로부터 민주당은 좀 더 당당해야 된다. 이런 일반론을 얘기하는 건데 뭐 이재명 대표가 과거 이제 그 정치를 하기 한참 전에 시민사회 활동을 할 때 이제 음주 전력이 한 번이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뭐 핑계를 대려고 하지도 않고 이미 그거는 뭐 한 거의 30년 전 일인데 그거를 콕 집어서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또 비아냥거리시던데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음주 관련해서 10년 이내 2회는 이미 아웃이고 15년 내 3회 아웃 그리고 윤창호법 제정된 이후로는 완아웃 이런 그 한 번만 있어도 아예 공천을 안 주는 네. 이런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돈봉투 의혹 이야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는데 수사 상황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디까지 진척이 되는지 보니까 일단은 송 전 대표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좀 조사를 받았던데 검찰이 지금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좀 조사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가 말하자면은 돈을 받아서 전달하기도 했고 또 문자를 받아서 이정근 씨로부터 문자를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근 씨가 이렇게 전달했다 하는 부분을 마치 송영길 대표에게 직접 보고를 못하니까 보좌관한테 전달 보고를 한 거죠. 보고를 하고 당연히 보좌관은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를 하겠죠. 그것을 그 중요한 일을 자기 혼자서 그것만 문자만 받고 말았겠습니까? 당연히 송영길 대표에게 전달이 됐겠죠. 그런 과정들을 그의 흐름들을 검찰은 지금 쫓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구체적인 이제 증거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단계이겠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녹취록밖에 없기 때문에 녹취록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녹취록 자체가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증거 확보에 지금 주력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검찰 수사가 참고인들을 주변 참고인들은 다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관련은 이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뭐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소환의 대상이 되겠죠. 예. 이제 수사 상황이 좀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이제 수사에 나서면서 처음부터 말했던 것이 뭐 조달자, 전달자, 그다음에 수수자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자진 탈당을 결정을 한 건데 이제 만약에 수수자까지 점점 수사 범위가 넓혀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부분 민주당에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가야 한다라고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게 있을까요?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뭐 거론되는 10명이냐 20명이냐 뭐 찌라시의 명단이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녹취 이외에 구체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성만 윤관석 의원이 내가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아서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강래구 그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어요. 그만큼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사건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어떤 진상이 밝혀지면 해당되는 돈을 만들어줬든 혹은 돈을 받았든 간에 관계자들 모두가 다 그 형사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회에 정당 민주주의를 좀 더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공통된 정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투명하고 명백하게 규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송영길 대표 쪽도 그렇고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송영길 대표의 개인 후원 단체 같은 경우에 뭐 PC를 다 초기화시켜 없앴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것이 아니고 좀 수사에 협조를 해서 정말 부패는 도려내고 정말 한국 정당 정치 발전사에 한 기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쪼개기 후원금 의혹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반박하고 또 부인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태영호 의원이 기자회견하는 모습도 보고 내용들을 들어봤는데 사실 본인은 뭐 억울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강력한 뭐 징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뭐 쪼개기 후원 의혹에다가 앞서 이제 보좌관 녹취록 의혹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본인은 이거 어떤 뭐 음해성 전략 기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의원실 내에서 의원과 보좌관이 나눈 대화가 녹음이 돼서 그 녹취록이 밖으로 흘러나왔다. 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떻게 자기 식구들 간에 나눈 대화가 어떻게 녹음이 돼서 흘러나오겠습니까? 그거는 예.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지금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진복 수석이 공천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태 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부분인데 예. 이진복 수석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태영호 의원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영호 의원은 자기가 좀 거짓말을 보태서 보좌관들에게 공천과 관련해서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관계가 두 분의 얘기가 어땠는지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진복 수석도 그런 얘기 공천 관련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예. 태영호 의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유추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이진복 수석과 대화는 있었는데 공천 관련된 사적으로 대화는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합쳐서
보좌관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와전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내용 자체는 지금 뭐 두 사람만 알겠습니다만은 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서는 본인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진 사퇴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 이 부분은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자진 사퇴 뭐 지금 이제 태영호 의원이 이제 윤리위에 당 대표께서 이제 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죠. 예. 붙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의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리위의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수순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들으셨는지요? 기자회견 내용 네. 어떠셨습니까? 국민의힘을 무조건 변호하고 옹호하는 김병민 최고위원조차도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정말 잘못된 기자회견이었다. 태영호를 집단 린치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누가 집단 린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스스로의 잘못이 그만큼 많은 건데 그 잘못을 국민의힘과 혹은 또 야당에서 본인에 대한 린치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일일이 세려고 해도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못이 많습니다. 경선에서의 최고위원 당선을 위해서 사실상 일종의 이념 자극을 했어요. 4.3에 대한 폄훼를 하면서 극보수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최고위원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 정치와 역사를 훼손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JMS라는 표현을 쓰면서 당을 모욕을 줬어요. 그리고 또 용산 관련해서 본인은 핑계를 대고 있다. 뭐 아니다. 내가 과장했다. 결국은 제가 거짓말 시킨 거예요. 라고 모면을 하려고 하는데 상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박근혜 정부 때 그 공천 개입 의혹으로 해서 당시에 윤석열 검찰이 4년 구형을 했고 법원이 2년 실형을 때렸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 없이 정무수석 스스로 한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정무수석과 대통령실이 책임으로부터 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또 다른 증거가 좀 나와서 실제 밝혀지면 정말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큰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검찰은 즉각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불과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고 총선의 민심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눈치 보지 말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기울어져 있다. 권력 편향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쪼개기 후원금입니다. 얼마 전에 김연아 의원이 비슷한 혐의로 해서 현재 당무감사 받고 있고 경찰 수사 중인데 쪼개기 후원 더더군다나 지역위원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도의원들 이들과 이들 가족들 지인들로부터 얼마씩 300만 원 이상을 내면 명단이 공개되니까 300만 원 미만으로 쪼갰어요. 나온 혐의는 굉장히 좀 매우 안 좋은 매우 저질적인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한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함께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공천원금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국민의힘에서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지역, 우리 지역에서도 공천은 헌금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후원금을 시도의원으로부터 받았다가 문제가 되니까 돌려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말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대로 가지만 우리 정치 자체가 모두가 다 바꿔야 될 것이고 그런 풍토가 국민의힘 내에 있다면 빨리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공천을 매개로 한 동거래, 또 공천을 전제로 한 후원금 이런 부분은 분명히 뿌리 뽑아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쪼개기 후원 이런 부분도 불합리한 부분을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당도 당내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사실관계가 드러난다 그러면은 엄정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요. 이진복 수석이 태 의원에 대해서 그런 공천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 하는 부분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1년이 남은 상태에서 공천 가지고 뭘 총선 얘기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 부분은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것이며 먼저 설사 이진복 수석이 공천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는들 자기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직 1년이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오갔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와전이 된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태 의원은 뭐 그 부분 어쨌든 간에 이 사태가 가볍지 않은 부분이고 본인의 지금 행동도 그렇게 썩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뭐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예.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보니까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던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세요? 수사 단계에 들어갈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것이 그냥 태 의원이 이 보좌관들하고 있었던 그런 회의 내용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한다. 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실이 여당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정치를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자동 개입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비록 현재로서는 확실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겠죠. 전원 태영호 의원이 들은 말을 녹음한 것 이제 이것인데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녹취록에 관련된 수사를 야당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진행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권력이 정당과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꿔내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로까지 좀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국민의힘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녹취록 건도 함께 합쳐가지고 윤리위에 예, 이제 당연히 수사 해야 되겠죠. 요청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쪼개기 후원 의혹은 또 빠졌고요. 조계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보도가 나온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도 내용 가지고만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도 당연히 또 병합을 시켜야 되겠죠. 징계 윤리위에서 그 부분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 녹취록 사안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징계 수위 좀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높아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중징계 그 듭니다. 이상까지. 예,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그 높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당의 또 개혁적인 또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가볍게 전혀 가볍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탈당을 시킨다든가 자진 사퇴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얘기는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윤리위가 제가 보기에는 윤리위에서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야만 국민이 좀 우리 국민의힘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혁신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모습이 전달될 되기 때문에 예. 저는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느 정도가 돼야 적절한 수위일까요? 태영 의원이 아마 이진복 정무수석과 대화한 그 내용만 유출이 안 됐다라고 하면 징계가 됐을까? 됐더라도 경고 정도 아주 낮은 수준의 징계가 됐을 텐데 결국은 이 사건 자체가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 국민적 파장이 크다 보니까 꼬리 자르기식의 은폐 시도를 국민의힘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라도 징계 수위가 예정됐던 것보다 많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올라가는 김재원 의원은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태용 의원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진복 정무수석과 관련된 것은 용산 대통령실이 문제지 태용 의원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징계감이 아닙니다. 들은 이야기를 전한 거니까. 근데 김재원 의원은 그러면 예. 예, 먼저 말씀하시죠. 김재원 의원과 그 나머지 이진복 정무수석과 대화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수위가. 그래서 정치적인 징계를 준다라고 하면 태용호, 김재원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아마 국민의힘 그 윤리위에 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징계 반대 서명서가 제출이 됐는데 2만 명 정도가 제출을 했다고 하죠. 예, 물론 징계 반대 서명 지지자들이 냈던 것 같아요. 냈던 것 같은데, 물론 반영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윤리위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명서를 제출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를 하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지 않느냐. 태용호 최고위원도 징계를 받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징계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인 건데요. 그런 부분 비대위 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는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국회 아니, 대변인께서 아니, 말씀을 좀 어지간히 해주셨는데요. 걸 물어보지세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김기현 대표 지금 출범한 지가 지금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 사회자가 말씀하신 거고요. 비대위 체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근데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거류됐을 때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그 당규가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용호, 김재원 두 분 정도의 어떤 그 징계를 당원권을 박탈해도 저는 비대위로 갈 일은 없고 예. 어렵게 김기현 대표 만들어서 용산에서 공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저는 그 두 분 징계하고 나머지는 잘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